부탁드립니다. 네. 고민정. 저 고민정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이곳 광진에 왔을 때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관심거리인지 저에 대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말하지도 말라, 움직이지도 말라, 눈물 흘리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무척이나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참고 또 참아냅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이곳 광진을 지키겠다고 1년 전에 왔던 그때 그 마음처럼 정치인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채찍질을 들면 호되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다만 1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10년 전으로 돌아가라, 모든 걸 다 포기하라, 그 말씀만큼은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눈빛과 마주치며 골목골목을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십시오. 고민정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정. 확실합니다, 여러분. 고민정을 선택해 주신 위대한 광진 구민 여러분, 우리 고민정 의원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작년의 선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민정 의원 뽑아놓으니까 똑소리 나게 일 잘하죠? 우리 주민들 잘 모시고 섬기죠? 박영선. 감사합니다. 여성 의원님하고 같이 무대에 있으니까 참 좋기도 한데 또 저희 지역구는 여성 구의원님들이 워낙 많은 곳이어서 또 낯설지 않기도 합니다. 그 어떤 지역구보다 여성 의원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6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십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낮 시간에는 덥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입기에도 괜찮다 싶을 정도인데 작년 이맘때에도 처음에는 파카를 입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가 끝날 때쯤에는 덥다 하면서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그 연설을 들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고민정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이곳 광진에 왔을 때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저보다 1년 먼저 이 지역구에 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가 이곳으로 공천 발표가 났을 때 첫 번째 발표됐던 여론조사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그 방법을 찾는 게, 그 전략을 짠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내 손을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 그것은 오롯이 광진 주민들의 몫이니 나 고민정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진심을 보여주리라. 오로지 그 하나만을 가지고 거리를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저 고민정이란 친구가 누군가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얼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경쟁해야 됐던 사람은 어쨌든 서울시장을 2번이나 역임했던 사람이었기에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걸 저는 이곳 광진을 해서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닌 점점 깜깜이 선거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론조사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접어들면서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그저 정면 승부해보자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에너지와 기운들이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전략을 가르쳐주고 저쪽 집으로 가서 인사를 해라. 이 골목은 이런 분들이 많은 곳이다. 오세훈 후보는 조금 전에 이걸 하고 갔다. 저에게 많은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저희 캠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광진 골목골목에 계셨습니다. 그 힘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저를 정치인 중에서도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세훈 후보를 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기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2번 다시 이곳 정치판에서 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오세훈 후보는 단 한 번도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도 나는 고민정에게 진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졌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배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왔다는 그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게 그런 것인가. 아무리 여야가 달라도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깨끗이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무척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제가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지 않아도,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아도 야당 의원들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관심거리인지 저에 대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말하지도 말라, 움직이지도 말라, 눈물 흘리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이곳 광진을 지키겠다고 1년 전에 왔던 그때 그 마음처럼, 그 어떤 모멸감이 있어도, 그 어떤 비난이 있어도 꿋꿋하게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이곳 광진을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무척이나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참고 또 참아냅니다. 저에겐,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겐, 그리고 저희 민주당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에겐 지켜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저에겐 그렇습니다. 1년 전 제가 이곳 광진에 왔을 땐 바로 2가지입니다. 그 개혁 진보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가교가 되겠다.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 길을 내가 다시 이어내서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그 가교가 되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든든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고개를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걸었던 그 어려웠던 길을 나는 얼만큼
잘 견뎌내고 있는가, 얼마큼 잘 설득하고 있는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만나며 목청껏 소리 높이는 것밖에는 저에겐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년 전 저에게 전략을 가르쳐줬던 수많은 광진 주민들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었던, 그래서 서울 시민을 본인이 버렸던 그 사람을 이곳 광진을에 앉힐 수 없으니 당신 고민정이 꼭 이겨주시오. 당신이 할 수 있겠소라고 물었습니다. 고민정,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너 어떻게 믿느냐라고 처음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들은 저와 함께 손을 잡아주셨고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그 상황입니다. 저는 그 무상급식의 사건을 보면서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사람의 성격은 사람의 본질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오세훈 후보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을 얘기하면서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자제분이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겐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도 미안함조차 느끼지 않는 것. 이곳 광진을에 수많은 광진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호남 사람이다, 조선족이다 이런 말을 해놓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강남과 비강남을 구분하는 것. 이것들도 참을 수 없지만 가장 참고 견디기 힘든 것은 용산 참사로 목숨을 잃었던 바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두 번 다시는 그분들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2021년을 사는 가장 큰 야당인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폭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을 임차인들의 폭력이 본질이라고 얘기합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 민주당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책들이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 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반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년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도 가는 곳마다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잘못했으니 포기하라,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고민정 이곳 광진을에서 당당히 오세훈 후보를 꺾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광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가 무엇이 나든 끝까지 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채찍질을 들면 호되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1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10년 전으로 돌아가라, 모든 걸 다 포기하라, 그 말씀만큼은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1년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소영 의원과 함께 저희 젊은 의원들이 앞장서서 민주당이 개혁돼야 된다면 그 개혁의 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의 발전, 그리고 이곳 광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지난 총선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광진 주민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눈빛과 마주치며 골목골목을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십시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6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